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자, 단독뷰로 갔을 때 여기를 평평하게 깎을 겁니다. 그래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고 일단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안 보이게 요거를 꺼둘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여기 면까지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모드가 켜진 상태로 여기를 쭉 드래그하면 뒷면까지 다 선택이 되겠죠. 다시 여기 면은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선택되는 거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 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도 잘 선택됐는지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뷰에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 겁니다. 스케일을 이용할 건데요. S를 누르고 스케일이 막 변할 텐데 Z를 누르면 Z축으로만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 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이 선택한 점들의 Z축이 공평하게 동일한 평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기면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G, Z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끝에 점을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작은 물체를 할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점을 누르고 그 넘버 패드에 있는 점을 누르면 여기로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카메라를 운영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점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GZ 그리고 여기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서브디비전을 켜보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앞에도 문제가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는 없지만 굳이 한다면 여기 점 여기를 살짝 올릴게요. 여기를 살짝 올려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평한 것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세이브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단독 뷰로 나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선 그리고 버튼 두 가지가 남았어요.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다시 켜고 여기를 쭉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면 요 선을 분할할 수가 있었죠. 컨트롤 B로 쭉 분할을 요만큼만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를 파주면 되는 거예요. 파는 방법은 자, 면 선택 모드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D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출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키를 눌러서 돌출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Alt 2를 한번 눌러보세요. Alt 2를 누르면은 익스트루드 메뉴가 여러 가지로 뜨고 여기서 Face Along Normal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노멀 방향을 그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다 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멀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밖으로 돌출이 아니라 안으로 돌출이니까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물체가 따라오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때문에 여기 면이 쭉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자, 켰을 때 껐을 때 차이가 보이시죠? 자, 껐을 때 우리는 여기가 직각으로 된 형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때문에 여기가 둥글둥글하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에딧 모드에서 자, 일단 보기 힘드니까 엑스레이 모드 꺼주고 선 선택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여기 한 줄이 쭉 선택이 됐죠. 그리고 Shift Alt를 눌러서 추가로 한 줄 한 줄을 쭉쭉 선택을 합니다. 자, 요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둥글게 되는데 그 둥글게 되지 않고 그 날이 서도록 세팅을 해라.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아이템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 크리스가 있어요. 크리스는 이렇게 그 모서리를 쭉 살려주는 기능인데요. 자, 크리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를 1로 바꾸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सब디비전을 켜보면 나머지는 다 둥글둥글한데 우리가 크리스를 넣은 부분은 이렇게 모서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크리스를 자, 아까 요 선들을 선택을 해서 0.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가 절반만 들어가니까 살짝 각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둥근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자동차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간에는 1로 해서 여기 각을 쭉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지금 보니까 너무 간격이 넓네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 모드 켜고 선택해서 사이즈 S, X를 눌러서 쭉 좁혀줄게요.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좁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둥근 느낌이 드니까 루프 컷으로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컷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주면 이상한 느낌이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여기도 하나 더 추가를 루프 컷을 여기서 쭉 당겨다가 GG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여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버튼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기 전에 세이브하고 그 다음 뚫을 때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띠를 만드시면 돼요. 이런 띠를 만들어서 여기를 파면은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3D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Shift A에서 메쉬에서 플랜 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사이즈를 쭉 줄여서 표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사이즈가 한 2mm인 것 같아요. 딱 맞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한 8mm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버튼에 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버튼이 여기 테두리가 둥글게 생겼으니까 베벨을 쓰면 됩니다. 자, 베벨을 쓰기 전에는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A, 스케일 어플라이, 그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뇌 귀퉁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베벨 하는 것처럼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2D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베벨이 아니라 버텍스 베벨을 해야 됩니다. 자, 버텍스를 눌러서 여기 버텍스 베벨, 베벨 버텍스를 보시면 Shift 컨트롤 B예요. 그래서 컨트롤 B가 아니라 Shift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베벨 2D에서도 베벨을 넣을 수가 있고 마우스 휠을 올리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걸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을 통으로 파버리면 버튼도 사라지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띠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든 면에서 면 선택 모드로 면을 선택하고 I키 인셋 페이스로 살짝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띠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안쪽 면을 X를 눌러서 페이스로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 키로 돌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기 위한 이 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툴을 GZ로 쭉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넣은 만큼 이 홀이 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불린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태블릿에 옆에 구멍 팔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펜 선택하고 모디파이어에서 불린 모디파이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불리언에서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든 이 툴로 딱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툴을 선택해서 이 눈 모양으로 딱 숨겨주시면 파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쭉쭉 음영이 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플랫이 아니라 아까 쉐이드 스무스로 아까 여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나요? 여기가 조금 울퉁불퉁하니까 우클릭으로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딱 각져 있는데 둥글게 하는 척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은 쉐이드를 넣지 마라 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 설정 방법은
물체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오브젝트 데이터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노멀을 선택하고 오토 스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30도 각도 기준으로 여기는 30도보다 각이 더 많이 져져 있으니까 둥글게 하지 말고 수직으로 냅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튼이 자연스럽게 파진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버튼도 끝났고 이제 여기다 색상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히기 전에 세이브 하시고, 자, 물체 선택, 매테리얼에 뉴로 만들어 주시고 펜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쟤는 이미 펜을 썼네요. 그러면 한글로 펜. 그 다음에 베이지 컬러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보라색 느낌과 파란색 느낌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어둡기를 살짝 낮춰 보시면, 살짝이 아니라 많이 낮춰야 되네요. 그 다음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에 가깝나요? 요거를 잘 이동해 보시면 비슷한 느낌의 색깔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하기보다는 약간 연한색 쪽으로 와주시고, 여기서 살짝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라스트는 굉장히 낮게 하시면은 비슷한 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에 울퉁불퉁함을 넣어줄 거예요.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물체 선택, 쉐이딩 탭에 들어가서, 자, 로컬 뷰를 나와서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 패드에 점을 눌러서 펜 있는 대로 가시고, 그 다음 이 펜의 표면이 잘 보이게 이렇게 뷰를 해주신 다음에, 자, 아래쪽에 매테리얼 펜이 잘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범프와 텍스처를 가지고 여기 표면을 만드시면 돼요. 자, Shift A를 누르고 텍스처에서 지난 시간에는 웨이브 텍스처를 썼었죠. 그 헤어라인 만들 때. 근데 오늘은 이 노이즈 텍스처를 누릅니다. 그러면 노이즈 텍스처에 Shift 컨트롤로 좌클릭해 보면 이렇게 표면에 이 노이즈 텍스처가 어떻게 입혀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위로 한 30 이렇게 높이시면은 이 노이즈가 들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찢어진 노이즈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노이즈예요.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텍스처 노이즈의 기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여기 왼쪽에다가 매핑을 입혀주는 건데요. 자, 노이즈 텍스처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매핑과 여기 텍스처 코디네이터가 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제너레이터에 연결돼서 그게 노이즈 텍스처로 옵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노이즈 텍스처가 입혀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브젝트를 눌러서 여기 벡터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모든 평면이 공평하게 노이즈를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 이 스케일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쭉 올려보시면, 아이고, 너무 많이, 지금 펜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스케일을 아무리 올려도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럴 때는 이 스케일로 되어 있는, 앞에 매핑에 있는 스케일을 일단 높여주세요. 한 100. 그러면, 이거 100은 너무 크네. 한 10. 자, 잘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함을 어떻게 넣을 건지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 흰색 검은색을 가지고 깊이감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미 배웠었죠. Shift A에서 서치에서 범프를 검색을 하고 엔터, 범프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울퉁불퉁함, 이 노이즈 텍스처로 만든 울퉁불퉁함을 컬러를 쭉 당겨다가 범프의 헤이트로 넣어주시고, 범프의 노멀을 여기 프린시플드 BSDF 노멀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뷰어는 임의로 노이즈 텍스처가 뷰어로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시플드의 결과값이 아웃풋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서페이스에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흰색 검은색이 범프를 통해서 표면에 울퉁불퉁함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범프 값이 지금 맥스로 최대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0.1, 이거 더 작아야 되네요. 0.01 더 작아야 되니까 0.01에서 스트렝스를 조절할게요. 이렇게 하면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살짝 들어가게 하시고 저는 이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한 500? 이렇게 하면은 S펜에 디테일함까지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표면은 메탈 느낌은 전혀 없고, 그 다음 고무 같은 느낌이지만 살짝 반사, 이렇게 유광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러프니스를 0.4 요 정도? 그 다음에 스페큘러, 빛 반사가 얼마나 이렇게 샤이니하게 잘 일어나나,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7? 0.4 이렇게 빛 반사가 잘 안 일어나게 이렇게 하시면은 S펜을 다 완성한 것 같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펜 촉의 재질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이 표면이랑 펜 촉의 재질은 다르니까,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나가줄게요. 펜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펜 촉 끝에만 선택을 합니다. 이 펜 여기를 하나하나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펜 끝에 이 면적 중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보세요. 한 칸 전진이 되면서 인접한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 현재 펜이라는 재질만 있었는데 플러스로 추가해 주시고 뉴, 여기는 펜 촉이라고 할게요. 엔터. 그 다음 어사인을 눌러야 요 재질이 입혀지겠죠. 자, 흰색 펜 촉을 만들고 싶으면 요 상태로 끝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펜 촉을 보시면 생각보다 반들반들하게 유광이 있어요. 저는 러프니스를 0.2 이렇게 좀 반들반들하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값을 빛이 들어왔을 때 살짝 반사가 잘 되니까 0.7 이렇게 만들게요. 확실히 여기 재질과 여기 재질은 다르죠. 이렇게 펜촉도 만들어 주시고, 근데 여기가 지금 디테일이 조금 별로예요. 그러면은 다시 쉐이딩 탭에 들어가서 펜촉이 아니라 펜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까 세팅한 것 중에 이 노이즈 텍스처가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 노이즈 텍스처에 있는 러프니스를 조절을 합니다.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0.1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러프니스가 작아져서 실물이랑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를 1 높여주시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서 실제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상하지만 우리 눈은 이렇게까지 확대를 못하죠.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펜을 잡고 그냥 이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펜 구멍 부분. 왜냐면은 이 펜은 여기 있는 이 불린, 우리가 만든 이 기둥을 가지고 팠기 때문에 이 펜이 이동하면은 이 기둥이 여기 없어서 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펜에 이 구멍을 그대로 심어버리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D로 옆에다가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이 오리지널을 항상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백업으로 남겨줄게요. 이 두 개 물체 선택하고 M키를 눌러서 New 컬렉션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펜 백업이라고 할게요. 백업. 그러면 오른쪽 그 레이아웃에 백업이 생겼고 요거를 이렇게 숨겨줄게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요걸 수정할 수 있도록 백업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예 박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펜을 선택하고 이 펜에는 현재 설티비전 설페이스와 불림 모디파이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여기를 눌러서 어플라이를 해줄게요. 해주고
그러면 이 펜의 메쉬는 아까 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다 먹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툴을 빼더라도 이미 여기가 메쉬로 형성이 됩니다. 잘 들어갔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지워도 되고, 그러면은 나만의 S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펜은 막 이동을 해도 그냥 메쉬가 다 고정이 됐기 때문에 무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S펜을 우리가 만들었던 갤럭시 탭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볼게요. 위에 얹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막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게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여기가 그림자가 지면서 훨씬 보기가 좋아요. 만족스럽게 나왔네요. 굿, 아주 잘 나왔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명이랑 카메라 세팅하고 렌더링을 해서 요거를 2D 결과물로, 이미지 파일로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